오늘은 지도성 이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성, 즉 리더십이란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집단을 이끌고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리더십 이론은 크게 자질론, 즉 특성론에서 시작해 행동 유형론, 그리고 상황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지도자 특성론 또는 자질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지도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과 특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와 추종자로 나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리더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관점입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지도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려 했는데 대표적으로 스토그딜 스타그딜은 지도자의 특성을 5가지 범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재능입니다. 지능, 기민성, 언어의 유창함, 독창성, 그리고 판단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성취입니다. 학문적 성취, 지식, 운동 경기에서의 성취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신뢰, 솔선수범, 인내력, 적극성, 자신감, 성취욕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참여입니다. 활동성, 사교성, 협동성, 적응성, 유머 감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위입니다. 사회경제적 위치, 인기 등 사회적 지위도 지도자의 특성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특성론은 리더의 신체적 조건, 건강, 용모 지능, 자신감, 우월감, 판단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YUKI, 베니스, 캐츠 같은 학자들이 성공적인 지도자의 특성과 기술에 대해 연구하며 과업 관련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개별적 상황에 맞는 역량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특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구성원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뛰어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항상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천적인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리더십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지도성 행위론 또는 행동 유형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도자의 선천적 자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주목합니다. 즉, 성공적인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행동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으로 오하이오 주립대와 미시간 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행동을 과업 중심 행동과 관계 중심 행동으로 나누었습니다. 과업 중심 행동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며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동입니다. 반면 관계 중심 행동은 구성원과의 신뢰를 쌓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는 직원 중심적 리더와 생산 중심적 리더로 구분했습니다. 직원 중심적 리더는 구성원의 복지와 만족을 중시하고 협력과 지원을 강조합니다. 반면 생산 중심적 리더는 업무 성과와 효율성을 우선시합니다.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과업 중심적인 교장은 학사 일정과 규칙을 엄격히 관리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반면 관계 중심적인 교장은 교사 간담회를 자주 열어 의견을 듣고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지원에 힘을 씁니다. 행위론의 장점은 리더십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누구나 훈련과 연습을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을 익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 특정 행동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이 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죠. 결국 특성론과 행위론 모두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을 밝혔지만 각각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상황적 지도성론, 변혁적 지도성론 등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도자 특성론과 지도성 행위론의 기본 개념, 태표, 학자, 그리고 교육 현장 적용과 한계까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두 이론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교육 현장에 맞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십 이론은 특성론, 행동론, 상황론, 변형론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들러의 모델이나 허시 마이너스 블랜처드의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는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안정기에는 관계 지향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구성원의 성숙도, 과업 특성, 조직 문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인간 성장이므로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리더십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끕니다. 다음은 논술 예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문제와 답안을 잘 보고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지도자 특성론, 자질론, 지도성 행위론, 행동 유형론, 그리고 상황적 지도성론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지도성 발휘를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논술하시오. 논술 예시 답안입니다.
지도자 특성론은 리더십의 본질을 지도자의 선천적 자질과 특성에서 찾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와 추종자로 나뉜다고 보았고, 스타그딜은 지능, 인내력, 자신감,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특성이 지도자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지도자 개인의 특성에만 집중해 구성원이나 상황에 영향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지도성 행위론이다. 이 접근은 효과적인 지도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오하이오 주립대와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행동을 과업 중심과 관계 중심으로 구분했다. 과업 중심 행동은 목표와 규칙을 강조하고, 관계 중심 행동은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행위론은 리더십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왜 특정 행동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적 지도성론이 등장했다. 피들러는 지도자의 효과성이 상황적, 요소 지도자 마이너스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지도자의 권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과업 지향적 지도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관계 지향적 지도자는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허시와 블랜처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지도성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신입교사에게는 지시형, 경험 많은 교사에게는 위임형이 적합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지도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론에만 의존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도성 접근을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자질과 행동, 그리고 학교의 구체적 맥락과 구성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 유연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학교 조직의 목표 달성과 구성원의 만족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소요교육학 소요였습니다.